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동사 할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1장의 동사의 종류 했었고 거기는 이제 암기사항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2장부터가 약간 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단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장의 시제 했고 이제 오늘은 조동사예요. 시제편에서는 앞으로 이제 나갈 진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시제편에서는 그 12시제의 형태, 그거 반드시 공부해 놓고 확실하게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3단원, 4단원,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공부를 하셔야지 편하니까,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시제의 형태, 거기다가 좀 초점을 맞춰 놓고 공부를 하세요. 이제 오늘은 조동사인데, 그 조동사 맨 처음엔 약간 기초적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먼저 처음 설명을 잠깐 들으세요. 교재는 27페이지예요. 27페이지 보면 거기 첫 번째 조동사의 종류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칠판 잠깐 보면서 조동사는 어떻게 공부하는 단원인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기로 해요. 거기 조동사의 종류에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잠깐 보세요. 먼저 맨 처음에 이 세 개를 차례대로 할 거거든요. can과 may, must 이 세 가지 조동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한 다음에 will, shall 이렇게 이제 조동사 두 개를 또 추가를 할 건데, 이 will과 shall은 우리 시제편에서 미래 시제 있죠? 미래 시제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 will하고 shall은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추가되는 거 간단히만 설명하면 will, shall은 공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제편에서 했던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좀 잘 보세요. 이제 이 단어를 먼저 써주고 시작하는 이유가, 지금 이게 이제 조동사의 현재형들이거든요. 그런데 조동사에도 과거형이 있어요. 그래서 can의 과거는 could, may의 과거는 might, 그리고 will의 과거가 would, shall의 과거는 should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 조심해야 돼요. might는 과거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될 단어가 없는데, 단어가 뭐 한 단어를 안 외워도 상관이 없는 건데,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시제편에서 시제일치라는 거 배웠죠? 기억이 나나 보세요. 주절의 시제가 만약에 과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종속절에 내용 때문에 조동사 이걸 써야 될 경우에 요 현재형 형태를 쓰면 틀리고 조동사를 과거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시제일치의 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에 조동사가 이게 나오면 시제일치를 시켜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바꾸겠죠. 그런데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그래서 must는 시제일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주절이 과거라 하더라도 must는 그대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예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몇 시간에서 조동사를 배우고 나면 다음 단원이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에서는 조동사를 배우고 나서 가정법을 배우는 이유는, 가정법에서 지금 했던 여기 조동사 있죠? must를 뺀 이 8가지 있죠? will, shall, can, may 또 각각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가 가정법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가정법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조동사 편에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확하게 익숙해 놔야 가정법에서 또 공부할 때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조동사를 좀 더 나열할 테니까 보세요. will의 과거형 would, shall의 과거형 should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would, should가 아니고 별도로 조동사 would가 따로 있어요. 별도로 조동사 should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조동사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shall의 과거 should 말고 그냥 자체로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다 했는데, 요게 시험엔 제일 많이 나와요.
조동사 should. 자, 그리고 두 단어짜리 조동사도 있어요. 이렇게 ought to 두 단어 합쳐서 조동사. used to 두 단어 합쳐서 또 이렇게 조동사. 이렇게. 지금 이것들이 우리가 배울 조동사예요. 그 다음에 계속이요. need도 조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there도 조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단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예요. 바로 이 단어를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조동사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동사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동사의 뜻을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해 준다. 거기서 이제 조동사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을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단어들의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뜻을. 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조동사다 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약간 추가해야 될 것이 기초하고 좀 맞물리는 건데 조동사 do, 조동사 have. 이 do라는 단어, have라는 단어는 일반 동사로도 쓰이지만 조동사로도 쓰이거든요. 문법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에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좀 기초가 약한 분들은 또 추가로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조동사라는 단원에서 배워야 될 단어는 이게 전부니까 이것마다 하나씩 그 뜻들 위주로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 이런 거 해서 이제 같이 해 나가면 되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냥 단어 공부하는 거다 이런 기분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조동사를 쭉 나열해 줬고 가정법하고도 연관된다고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부정사와 관련되는 부분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부정사랑 관련되는 부분도 꽤 많이 나오니까 그것과 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처음에 잠깐 기초 부분을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 기초를 잘 활용을 하세요. 그 기초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여기에 대한 큰 원리를 안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단어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봤죠? 이런 것들을 조동사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 단어들의 제일 기초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이제 여기 보면서 하세요. 조동사의 제일 기초적인 거.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제편 공부할 때 12시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2시제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시제의 내용을 몰라도 다음에 공부하면 되니까 형태는 반드시 알고 가라고 그랬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12시제 형태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주어 동사 이렇게 우리가 문장의 동사를 찾을 때 바로 이걸 활용해서 문장의 동사를 정확하게 찾는 거거든요. 문장의 동사의 또 하나의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이렇게 동사를 찾는 게 쉬워요.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의 동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 1번도 문장의 동사의 대표적인 형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요 1번이 바로 문장에서의 조동사의 위치예요. 조동사를 배우기 전까지는 문장의 동사에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온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 근데 이제 오늘 조동사를 배우게 되면 조동사는 위치가 어디냐면 문장의 동사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을 때 그 앞, 일반 동사가 있을 때도 그 앞. 여기에 이제 조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문장의 동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문장의 동사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오겠죠? 동사 원형 뒤에는 동사 원형, 조동사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조동사가 오면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원형을 쓰면 되고 비동사는 반드시 be를 써야 돼요. 비동사의 원형은 be니까. 자, 이게 바로 조동사의 위치이기도 해요. 문장에서 조동사의 위치.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자리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조동사의 두 번째 기초적인 부분이요. 두 번째. 여길 다시 보세요.
문장의 동사를 이렇게 찾았는데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였다고 해봐요. 저 기초적인 건데 다시 짚고 가봐요. 일반 동사일 때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조동사에는 s나 es를 안 붙여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라 하더라도 조동사에는 s나 es를 안 붙인다. 이것도 조동사의 특징. 자, 이제 마지막이요. 조동사의 좀 기본이 되는 특징이요. 조동사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조동사는 겹쳐 쓸 수 없음. 방금 칠판에 쭉 나열했던 조동사 있죠? 그 조동사들이 나란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동사는 겹쳐 쓸 수 없음. 그러면 잠깐 예를 들 테니까 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He swims.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일반 동사 s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그는 수영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 일반 동사의 뜻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조동사 can을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can은 swim 앞에, 동사 앞자리, 여기다 이제 can을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라 하더라도 조동사에는 s는 안 붙인다. 그게 이제 이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조동사 can 썼죠? 그 다음에 이제 swim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고 그랬으니까 swim. 그냥 쓰겠죠, 이렇게. 그는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윗문장에서는 swims가 문장의 동사다라고 한다면 아래 문장에서는 can swim. 이게 문장의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는 수영을 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쓰고 싶다고 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미래를 또 만들어봐라. 미래 시제로. 그러면 조동사 앞에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He will can swim.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현재인데 수영할 수 있다. 이걸 미래로 만들어봐라 했으니까 이것 앞에다가 미래 조동사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will can swim.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수영을 못하는데 그는 미래에 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용 성립은 되죠. 그런데 조동사가 이렇게 나란히 나열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이거예요. 겹쳐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서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틀리긴 하지만 내용 성립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수영한다를 미래 시제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바꿀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란히 쓰되 뒤에 나오는 조동사 있죠? 뒤에 나오는 조동사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can의 동의어가 be able to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그 내용이 성립이 되고 문장도 맞아요. 그는 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조동사가 중복이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돼야 될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조동사를 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동사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조동사의 동의어들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맞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 문장이 맞다는 걸 알려면 be able to는 can과 동의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왔고 또 be able to 뒤에도 동사 원형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 원형 왔고 이렇게 고쳤으면 맞는 표현이에요. 자, 조동사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초 부분을 설명을 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요. 좀 전에 여기 이제 조동사 나열을 할 때 한 것처럼 요 세 조동사를 나란히 써줄 거거든요. can과 may와 must 이걸 나란히 써주면서 서로 비교 설명을 할 테니까 비교되는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세요. 그리고 단순 암기사항은 교재로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요 세 단어의 대표적인 특징 그리고 비교되는 사항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요. 자, 이제 can과 may와 must를 같이 하기로 해요. 자, 먼저 can에 대해서 이제 아래에 그 용법 뜻을 쭉 적기로 하고 또 여기 may에 대해서도 그 용법을 뜻을 쭉 적기로 하고 또 must
또 이렇게 나란히 적어가면서 비교를 할 테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자, 먼저 can부터예요. 지금부터가 조동사에 대한 이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봤을 때 학교 다닐 때 외웠던 단어들이 뜻이 분명히 기억이 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만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조동사의 뜻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can의 제일 대표적인 뜻은 가능이라고 그래서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can이 추측의 뜻일 때가 있는데 여길 조심하세요. can의 추측의 뜻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이에요. 부정문, 의문문. 그러면 부정문이 되려면 조동사에다 not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an에 not이 이렇게 붙겠죠? 또 의문문이라면 주어랑 자리를 바꿨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면 can에 not을 붙였다. 그러면 뜻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할 수 있다의 반대말 할 수 없다도 되고 그리고 추측의 뜻이 하나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뜻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고 그것의 반대말 할 수 없다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빨리 뜻을 익혀놓으세요. can도 마찬가지예요. can이 의문문에 쓰였을 때도 할 수 있다의 의문문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Can he swim? 그가 수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의 뜻도 있지만 의문문에선 또 추측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문문일 때는 뜻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can의 뜻이. 자, 이제 추측의 뜻 정확하게 외우세요. can에 not을 붙여서 추측의 뜻이다.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 일리가 없다. can이 의문문에 쓰였을 때는 뜻이 하나 또 나온다고 그랬죠. 할 수 있다의 의문문 말고 can이 의문문에서 추측의 뜻일 때는 이런 뜻이에요. 과연 뭐뭐일까? 이렇게. can의 대표적인 뜻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리고 can이 이 뜻도 있어요. 허가라고 해서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can의 뜻은 여기까지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더 뜻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바로 이거니까 우리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뜻들은 좀 무시하고 제일 대표적인 뜻 이것만 일단 외워놓으면 can이 문장에 나왔을 때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can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끝나는 건 아니고 공부할 게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수거로 암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재로 우리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can의 뜻은 여기까지. 자, 이제 두 번째 may요. 지금 세 개의 조동사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may의 대표적인 뜻이 허락의 뜻이에요. 허락, 허가. 허락, 허가. 이때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해도 좋다. may의 제일 대표적인 뜻이에요. 뭐뭐 해도 좋다. 다음 두 번째 may의 또 하나의 뜻은 또 추측이에요. 그런데 방금 can에서 했던 것도 다시 보세요. can이 대표적인 뜻이 가능인데 추측의 뜻도 있다고 그랬죠. may의 대표적인 뜻이 허락이나 허가인데 또 추측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뜻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can보다는 좀 더 쉬워요. 그냥 바로 뜻만 외우면 되니까. may가 추측일 때는 이 뜻이에요. 뭐뭐일지 모른다. 다음 세 번째, may의 대표적인 뜻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1번과 2번. 그런데 이제 이 뜻도 있어요. 세 번째, 가능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또 뭐뭐 할 수 있다예요. 그 다음에 may라는 조동사도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암기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교재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may라는 조동사가 나왔을 때 제일 단순한 뜻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may라는 조동사도 웬만하면 해석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must.
첫 번째 뜻이 필요, 의무라고 해서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이제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은 좀 우리가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해야 한다라고 한 거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것보다는 강한 뜻이에요. 좀 더 강한 뜻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할 뜻이긴 하지만 넓게 봤을 때는 이거랑 같은 뜻이라고 보세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꼭 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을 2번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ust의 대표적인 뜻이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must의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도 추측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여기 can에서부터요. can이 가능일 때가 대표적인데 그것 말고 추측의 뜻이 있다 했죠. may도 대표적인 뜻이 허락, 허가인데 그것 말고 또 추측에 있다고 그래. 추측의 뜻이 있다고 했죠. must에도 대표적인 뜻이 이 뜻인데 또 추측의 뜻이라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can과 may와 must의 공통점은 일단 추측의 뜻이 있다는 거. 뜻은 다르지만 이런 걸 다 추측의 뜻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측의 뜻일 때는 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측의 뜻일 때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뜻부터 암기를 하세요. must의 대표적인 뜻은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추측의 뜻일 때는 이 뜻이에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must의 뜻이 또 한 가지가 있고 그걸 필연 불가피라고 그래서 교재에 반드시 뭐뭐 하다라고 이제 적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쓰임이 굉장히 잘 안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쩌다 한번 그런 뜻이 나와요. 그러면 must는 대표적인 뜻이 이렇게 2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must에서는 추가로 공부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must가 공부하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can하고 may에는 그 동의어들, 그 관련된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힘들고 그럴 수가 있는데 must에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must에서 바로 이 부분을 잘 정리해두면 그러면 must는 간단히 끝나고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설명을 한 거예요. 조동사마다 추측의 뜻은 공통으로 들어있다고. 자, 추측의 뜻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하나씩 접근해요.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할 테니까. 좀 전에 조동사의 제일 기초라고 하면서 조동사는 겹쳐 쓰면 안 되니까 조동사가 겹쳐 나오게 될 때는 뒤에 나오는 표현을 관련된 동의어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can이 가능의 뜻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추측이나 허가의 뜻일 때는 be able to로 못 바꿨어요. 이 뜻일 때만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can이 가능의 뜻일 때는 be able to랑 동의어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 be able to의 동의어 또 관련된 반대말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관련된 어휘예요. 수거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큰 흐름을 먼저 잡았으면 이걸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동의어들은 세부적으로 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첫 진도부터 이걸 완벽하게 다 외워야겠다? 이제 이러기는 너무 힘들 거고 먼저 핵심을 알아두고 동의어는 이제 2번째, 3번째 진도 나갈 때부터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세요. 자, 다음 may의 뜻이요. 허락이나 허가에 해도 좋다라고 그랬죠. 이 뜻일 때 또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be allowed to. 좀 전에 그 be able to보다는 좀 생소하겠지만 be able to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처럼 외우고 있는 분들은 이 may의 1번의 뜻일 때 동의어도 be able to처럼 익숙해지게 암기를 해야 돼요. be allowed to 동사원형. 요게 또 뭐뭐 해도 좋다라는 수고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요. 허락이나 허가, 해도 좋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가 be allowed to지 추측이나 가능일 때는 be allowed to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 자, 다음 must가 이제 2가지 뜻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보세요. must는 해야 한다란 뜻일 때 동의어가 have to예요. 하고 동사 원형. 그래서 제일 먼저 이 have to 이걸 암기를 하세요.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추측의 뜻일 때는 또 have to로 못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뜻의 각각의 대용어 구들은 이제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뜻을 암기함과 동시에 같이 외워버려야 돼. 처음 공부할 때요. 자, 여기서 must의 반대말을 적어줄 테니까 must의 반대말을 잘 보세요. must가 1번 필요, 의무의 뜻일 때 반대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말부터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것은 해야 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인데 반대말이다? 그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의 반대말은 여기 잘 봐요. 방금 이것의 반대말이 have to라고 그랬었죠? have to를 부정문으로 고치면 이 뜻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have to에서 have를 조동사로 취급을 하기도 하니까 have not to 동사 원형. 또 have는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don't have to 하고 동사 원형. 자, 다음 나중에 설명이 한번 또 나올 거니까 먼저 한번 들어놓으세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일반 동사가 있거든요. 그게 need예요. need. 근데 need도 좀 이따 설명 나올 거예요. 조동사로 취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need 뒤에 not을 붙여서 동사 원형. 그 다음 need는 일반적으로 역시 일반 동사로도 또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on't need to 하고 동사 원형. 이게 바로 must의 반대말이에요. have not to, don't have to, need not. 여긴 좀 이상하죠? don't need to. 다른 것들은 뒤에 다 to가 나오는데 여긴 없으니까 그런 점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명도 나중에 할 테니까 요걸 이제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 must의 1번의 뜻일 때 반대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2번 추측의 뜻일 때 반대말은 뭐냐? 먼저 뜻부터 잘 해봐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반대말은 그는 미쳤을 리가 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조동사 3개를 지금 나란히 수업하는 이유는 이 공통으로 추측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란히 지금 적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뜻에다가 추측의 뜻이 바로 연이어 나오니까 그때 can에다가 not을 붙이면 뭐뭐 일리가 없다였죠. 이게 바로 must의 반대말이에요.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can이 추측의 뜻일 때는 can에다가 not을 붙여서 can't 하고 동사 원형 쓰면 이게 바로 뭐뭐 일리가 없다. 반대말. 자, 다시 들으세요. must가 1번의 뜻일 때 반대말은 이거 4개. must가 2번의 뜻일 때 반대말은 can't. 자, 그러면 가운데 may가 추측의 뜻인데 이것의 반대말은 뭐냐? 그럼 may에다가 not만 붙이면 돼요. 우리 그냥 부정문 고치듯이. 그러면 뭐뭇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측용법의 의미는 3개를 좀 연관을 이렇게 시켜놨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원래 주어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했잖아요. 부정문 고칠 때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쳐봐라. 그러면 조동사 뒤에다 not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must가 조동사인데 반대말이 1번의 뜻일 때는 이거고 2번의 뜻일 때는 이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암기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 이게 없을까를 생각해봐요. must가 조동사니까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당연히 must의 반대말이 될 것 같은데 왜 must not이라는 표현은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냐. 요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여기를 조심해요. 바로 요 must not은 must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must not은 뭐랑 관련이 되냐? 여기 may를 봐요. may가 첫 번째 뜻이 허락, 허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의어가 be allowed to다 라고 했잖아요. 허락, 허가의 반대말이 바로
may에다가 not을 붙인 may not 또 되지만 바로 이거 must not 이것도 돼요. 그래서 must not이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must not은 must의 반대말이 아니고 may의 허락의 뜻일 때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must not과 may not은 뜻으로는 금지 이렇게 구별하면 돼. 그리고 뜻은 이거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정리 한번 다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세요. must의 1번의 뜻일 때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반대말. 이렇게 4개. must가 추측의 뜻일 때 반대말은 조동사 can't. 그리고 must에다가 not을 붙인 이 표현은 조동사 may와 반대말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 다시 may가 허락의 뜻일 때 해도 좋단데 그것의 반대말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may not도 되고 must not도 된다. 이렇게 연결을 좀 잘 시켜놔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ust에서 설명을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must가 공부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must에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an하고 may를 잠깐 또 비교해서 보세요. can의 대표적인 뜻이 가능, 그리고는 추측, 그리고는 허가라고 돼 있죠? 해도 좋다. 이게 바로 may랑 동의어예요. 자, 다음 may의 대표적인 뜻이 허락, 그리고 추측, 그리고 가능. 마지막에 가능이라고 했죠? 이때 동의어가 또 조동사 can이에요. 그러면 can과 may만 비교해보면 이래요. can에는 가능과 허락, 허가의 뜻이 있는 거예요. may도 뭘 자주 쓰냐의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may에도 허락, 허가, 그 다음에 가능의 뜻이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할 수 있다나 해도 좋다라는 뜻일 때는 can을 써도 되고 may를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can과 may는 뜻이 아주 비슷해요. 허락, 허가, 가능. 여기 허락, 허가, 가능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가능의 뜻이나 허락, 허가의 뜻일 때는 조동사 may와 조동사 can은 자리를 바꿔도 된다. 바꿔 써도 된다. 다만 추측일 때는 절대로 아니지. 추측일 때는 완전히 뜻이 갈리는 거고 가능이나 허락의 뜻일 때는 may도 can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좀 이따가 보면 can하고 may가 한 번 더 비교가 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 동의어들, 수거들 외우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때 정리하기로 하고. 자,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조동사 3개의 큰 윤곽은 다 잡았어요. can이 3가지 뜻. 근데 이제 문장의 종류까지 나눠버리면 can에는 이렇게 4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긍정문에서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해도 좋다. 대신 부정문일 때는 이 뜻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야. 의문문일 때도 이 뜻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ay도 이렇게 했고. 자, 그런데 can에서는 이제 다음부터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서 이제 암기사항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may에서는 한 가지를 먼저 좀 더 배워놓고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해서 이제 암기사항이 나와요. 그럼 이제 암기사항에서도 비교할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건 지금 잠깐 설명하기로 하고요. may에서 먼저 이걸 하나 외워놓고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엔 편해지니까 여기를 잠깐 설명을 들어요. 4번째가 뭐냐면 may라는 조동사는 관용적으로 이런 문장에 많이 쓰여요. 양보의 부사절, 목적의 부사절, 그리고 기원문. 양보, 그러면 뜻이 이거예요. 뭐뭐일지라도. 목적, 그러면 뜻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진 부사절,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을 가진 부사절에서는 아무 뜻 없는 상태에서 조동사 may를 관용적으로 쓴다. 양보의 부사절, 목적의 부사절, 기원문.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뭐 금방 또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을 해두면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can하고 may는 한 가지만 설명 듣고 완전히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can과 may와 must의 제일 대표적인 용법은 정리를 비교해서 끝냈거든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can의 관용적 표현, may의 관용적 표현을 책으로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여기를 할 거예요. 조동사 3개에 추측의 뜻이 다 들어있죠. 이 추측의 뜻일 때 용법이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똑같거든요. 추측의 뜻일 때는 적용되는 용법이 똑같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또 설명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의 범위를 조금만 넓혀 놓으면 그러면 조동사는 공부가 완전히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추측용법일 때의 조동사는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추측의 뜻일 때만 나머지 용법은 뜻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can하고 may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 암기해야 될 관용적 표현 중에 이게 있어요. can을 자주 쓰는 영어 문장에 정말 자주 나와요. so that can 또는 so that can'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may의 관용적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이거예요. so that may 바로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면 조동사는 다르게 썼지만 사실은 비슷해 보이거든요. 여기도 so that, 여기도 so that 이렇게.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먼저 앞에 거부터. 여기는 so와 that 사이에 단어가 들어가요. 형용사나 부사가. 그런데 여기 so that이 나란히 붙어 나와야 되고 이때 so는 또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형태상 차이는 so와 that 사이에 단어가 끼어 들어가냐 나란히 나오냐 단어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냐 나란히 나오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다가 먼저 앞에 거부터 so that can, so that can't 할 때는 여기 that이 이끄는 절을 이렇게 불러요. 결과의 부사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이건 뜻이 이렇게 돼요. 앞에서 뒤로 쭉 내려서 번역하는데 뜻 굉장히 쉬워요.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쭉 내려버리면 돼.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이런 게 바로 결과의 부사절. 자, 그런데 바로 옆에요. so that이 있건 so가 생략돼서 that이 있건 뒤쪽에 may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좀 전에 말했던 관용적으로 쓴다고 하는 이게 바로 목적의 부사절이에요. 목적의 부사절. 그러면 목적 그러면 아까 뜻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었죠. so that may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중에 접속사에 가서도 또 나오고 여러 번 반복돼요.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일단은 자주 나오니까 빨리 암기해버려라 라는 것 때문에 또 조동사 can하고 may에서 비교해야 될 것을 지금 정리해 주려고 한번 먼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만 다시 들어요. so that may는 목적의 부사절인데 뜻은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석은 어디부터 하냐.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뒤에서 앞으로. 목적의 부사절은 뒤에서 앞으로. 결과의 부사절은 앞에서 뒤로 쭉 내려서 번역한다. 이렇게. 그러면 조동사 3가지를 그대로 나열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추측용법의 뜻을 가진 조동사 다시 3개.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를 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책을 보고 설명할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 27, 28, 29를 지금 한꺼번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칠판 설명 안 한 부분은 교재로 간단하게 짚어주고 넘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또 공부들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